저희가 늘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고향 내려가실 때 심심하지 마시라고 한 동시에 3개 정도를 올리는데, 이번 추석 때는 좀 스페셜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고성군의 군수가 공석입니다. 강원도 고성 말고 공석인데,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백두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다들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던졌는데, 그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부 여기 한번 이겨보자, 경남에 우리가 교두보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껏 사실 고성군은 늘 새누리당 후보만 계속 해 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발전이 없다,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혁신으로. 그런 의미에서 백두현 후보가 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최고 팟캐스트 EJ에서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백두현 후보를 모셨는데, 백두현 후보만 오면 재미가 없어. 이분의 말솜씨를 내가 몰라. 그래서 서포트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손혜원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또 나왔습니다. 네, EJ는 처음입니다. 그때는 진짜가 나타났다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때는 진짜가 나타났다 나오셔가지고, 다들 시원시원하다, 이런 반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영광입니다. 네, 또 한 번 입담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명의 서포터즈,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지만 징계받은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양념인 정청래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청래의 놀라운 면모를 보시게 될 겁니다. 나대지 않고 양념만 치는 정청래를 오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니, 오늘은 나대면 안 되고요. 누누이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정청래가 주인공이 아니다. 오늘은 백두현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본인도 어제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심을 했어요.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조미료. 네. 저는 양념. 저 고춧가루. 무슨 조미료야, 조미료가 이 시대.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뿌리겠다는 고춧가루. 알겠습니다. 이 간장. 네. 오늘 두 분 재밌는 입담을 좀 가셔주시기 바라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남도 고성군수 후보 백두현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고성산입니다. 나이는 50이고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네.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집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큰아들 이름은 백록담, 작은아들 이름은 백무동, 저는 백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양념 네네. 바로 치겠습니다. 네. 제 큰아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조국 통일 그날까지 정한백입니다. 네. 정한백. 이거 양념 맞네요. 네. 오늘 정청래 의원 모신 거는 백두현 후보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그래서. 친하다고 얘기하면 표 떨어질까봐 오늘 짰어요. 안 친한 사이로 행세하기로. 안 친합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친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알게 됩니까? 네, 친해진 거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속하게 좀 친해졌던 과정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영어로 frankly speaking. 네. 제가 전당대회 때 찾아갔어요. 고성에. 나 좀 찍어주라. 그때 바로 1분 17초 후에 찍겠다. 성격이 저랑 비슷했어요. 그 이후로 의기투합했어요. 의기투합해서? 빠르더라고. 오래된 사이 아니네. 아니에요. 아이씨. 전혀 몰랐어요. 아니, 난 굉장히 친하다는 무슨 얘기 듣고. 민주화 뭐 이런 말도 안 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성격이 아마 저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 정신하고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야 친하지만. 키워드도 도움 됩니다. 저는 정청래와 비교해서 좀 싸가지가 덜 있는 편인지 없는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고등학교 때 예. 지금의 아내분을 처음 만났다 그랬는데. 예. 후회되지 않아요? 이 성부라고 쭉 이렇게. 2006년도에 군수 선거를 처음 열린 우리 당 때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지인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전부 다 점 보러 가는 곳이었었는데 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마누라되게 산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이 50에 가장 잘한 게 마누라한테 장가간 거. 그리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이 시대의 참 역술인으로서 참 관상인으로서 봤을 때 미쳐 진짜. 백두현 우리 후보는요. 마누라 덕분에 삽니다. 이 후보 있잖아요.
부인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중국말로 공우이엔. 공무원? 공무원. 그것도 고성군청에 다녀. 야, 어렵다, 어려워.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군수 되시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인데 그러니까. 서로 신경 쓰지 않고 각 직장 생활을 하기로 하셨대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예. 아내분이 고성군청에 재직하면서 예. 이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진급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진짜? 이제 2006년도 군수 선거가 5월 31일이었었는데 그때 선거에 제 출마에 떨어지고 집사람이 유세됐었습니다. 6월 1일 날 바로 출근을 했는데 이제 현 군수가 이제 당선됐던 거죠. 한 2, 3년 뒤에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불이 딱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불을 켜보니까 애 엄마 혼자서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급이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랍니다. 니 때문이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한 건 제가 조금 희생하고 노력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해지는 것. 이게 저는 정치라 생각했는데 마누라 하나 간수도 못하는 게 무슨 정치하는가 싶어서 저도 참 욕이 많이 나왔었죠. 그때 생각하면 맞습니다. 2006년 출마할 때 점쟁이가 당선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합니까? 그때 제 지인이 한 사람 저를 데리고 점 보러 갔었는데 이제 그 점집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당선은 안 되는데 나중에 대통령은 되겠다. 그냥 망했겠다. 그냥 망했겠어. 그래 이번에 출마하면서 찾아가니까 역시나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그 정도 실력까지 봤는데. 근데 정치인들이 왜 점쟁이한테 많이 가죠? 선거 전에.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 거 보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요. 의원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더라? 몇 시에 태어났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바로 보고 와요. 그거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사무실이 그 남산에 있는데요. 거기랑 박물관이랑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집이 점집이에요.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평소에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선거철만 되면 벅작벅작. 밤이면 그렇게 까만 큰 차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분을 모시고 어디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어디 산소에 가서 구타는 모양이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오시기에 힘든 사람들? 이름이 얼굴이 예. 너무 알려지고 그런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살살 물어보면 얘기 다 해주세요. 어디 갔다 왔다. 누구 어떻게 됐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불러갖고 예.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당에 온 다음부터는 찾아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아주 잘 해주세요. 뭐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뭐 요새 예. 뭐 어때요? 그래서 됐어요 선생님 하면서 그렇지. 그래서 정치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다 가는 모양이에요. 네, 진급이나 이럴 때 특히나 더 많고요. 대통령 선거 때들도 굉장히 그렇죠. 바쁘시고. 지난 보궐선거 예. 때도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 중에 한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와서 당선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점을 봐줘요. 이 작가. 네. 그 앞으로 바꾸세요, 멘트. 네. 팟캐스트의 유재석, 이거 안 돼. 뭘로 바꿀까요? 팟캐스트의 마이클 잭슨. 별 도움이 안 되나? 제가 보기에도 안 되고요. 저도 이번에 4군데를 보러 갔었는데 오늘 왜 점 이제 얘기로 나갔지? 괜찮아요. 애 엄마 손잡고 딱 갔었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80에 제가 바람을 피운다 했어. 80에 축복이다. 80에. 그거 하나만 딱 기억이 남습니다. 어머 웬일이지? 근데 그때까지 매우 신체 건강하다. 그러니까. 근데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고성군수는 된다는 얘기죠. 왜? 두 군데를 가니까 저는 이제 보기 말복에 온다 해서 두 군데는 안 된다 하던데 두 군데는 대운이 들어서 무조건 되니까 무조건 출마라 했어. 제로네 그럼. 네, 50%네요. 뭐 대선 맞습니다. 제가 의원에 간 317호잖아요. 318호가 대운이 머물고 있다. 유대운 의원 방이에요. 내가 봤을 때 유대운이야. 백두현 유대운이야. 알겠습니다. 점 얘기는 거기까지만 네,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표가 8월 말에 고성을 방문했죠. 예. 방문해서 저 백지원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예. 고성 군민들이 많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맞습니다. 우리 손혜원 위원장도 또 역시 방문하셨죠. 8월 달에. 네. 1박 2일로. 네. 가서 뭐 하셨습니까? 제가 통영시의 로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영의 명예시민이고 그래서 그 앞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고성까지는 잘 많이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가서 제가 본 것은
이 군수 선거를 나가는데 이 고성에 뭘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여기에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뭐가 있을까를 봤는데 제가 하룻밤 1박 2일 만에 너무 반했어요. 고성에 반했고 여기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된다는 건 뭐냐면 군수님이 되신다는 것보다 이 지역을 이 관광 어떤 특구로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수님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군수 되시면 제가 한번 하자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고성 발전을 위해서. 예. 고성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역사와 풍광과 예. 그렇게 그리고 아직 백지 같아요. 많은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흥분되고 떨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뭐든지 하시겠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믿었어요. 옆에서 딱 보니까. 그래서 이분을 도와서 한번 고성에 이분이 군수가 되시면 이분이 제 얘기를 잘 들어서 제가 하자는 대로 지역 사회에 어떤 정말 특화된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한번 열심히 뛰어보려고 생각합니다. 문 대표와 손 위원장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 도움이 많이 될까요? 엄청 도움이 되죠. 고성에 보면은 고성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어떤 책임감이 없습니다. 뭐 하겠다라고 해놔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로 능력이 없습니다. 고성이 큰 소리는 치는데 이분들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국회의원은 통영고성 국회의원 2군의 의원 한 사람만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보좌관이 한 2,000명 정도 될 건데 2군의 의원 보좌관만 보좌관인 줄 압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중앙에 올라오면 실국자 하나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성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중앙과 인맥들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군수 후보들 중에 중앙에 가장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제가 이제 자신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내려오셔서 순천곡성의 이정현 이상으로 예산폭탄을 고성군에 전국 고성군 전역에 투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고성군민들은 기대도 크고 저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한 높습니다. 그렇죠. 아니 늘 고성 군수는 새누리당 의원 후보를 했으니까 또 이번에 또 새누리당 후보가 되면 그 경상남도에 그 많은 시장 군수와 뭔 차이점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백지원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조선해양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또 중앙당 부대변인까지 급조화된 것 같은데. 급조됐죠. 급조돼서 직책을 막 준 것 같은데. 중앙당 부대변인은 2008년도에도 제가 맡았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고성 출신으로 유일하게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했기 때문에 급조된 거는 전혀 아니고. 급조된 친구로서 제가 한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고성을 방문하기 전날 제가 고성에 갔어요. 내려갔습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통영에 로고를 만드셨잖아요. 저는 고성에서 놀고 왔어요. 그런 식의 유머를 좋아하시는구나. 갔는데 백두현 우리 친구를 가서 경찰서도 같이 가보고 소방서도 같이 가보고 안행부 안행이로서 그랬는데 별로 뭐 성과는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야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이렇게 되는데 처음으로 야당 역사상 거의 최초로 고성에도 야당 후보들이 많이 난립합니다. 되지도 않을 군대에서 계속 난립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무리를 빚지 않고 이번에는 백두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야권 단일 후보가 거의 됐죠.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처음에 고성을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고성에 오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청래라는 위원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런데 꼭 오겠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행이면 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공무원 노조 간담회 한번 하고 경찰서장 한번 보고 소방서 가면 딱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의외로 세지. 공무원들 뜻밖에도 경찰서 특히 소방 공무원들한테는 절대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이제 대부분 경찰서나 다른 데는 국가직인데 소방서는 지방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가장 낮은 단계에서 가장 고생하는 소방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가장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이 정청래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소방관 출신이에요.
네. 또 아니, 쓸데없는 제가 뜻 쓸데없는 진짜로 맞아, 이게. 예전에 있잖아요. 당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소방수로 제가 충격했어요.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정청래 의원이 도움이 좀 됐네요. 별로 안 도움이 됐어, 좀 별로 안 많이 됐어. 되었고 가고 난 뒤에 정청래 의원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했던 야권 단일 후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맞고 작년에 제가 전국에 처음으로 고성군은 2번이 9년이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국 최초로 비례 후보를 군민들 공개 모집을 했었습니다. 저희 당 후보는 내지 않겠다. 고성 군민들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 후보를 결정하고 정당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야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중에서도 괜찮은 정당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공개 모집을 해서 고성은 역사상 처음으로 2번 군비례 후보를 당선시켰던 제가 또 집행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 진정성을 알기 때문에 농민이든 시민사회단체든 모든 단체들이 저를 야권 후보로 공식으로 인정하는 과정에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 말씀. 그 비례대표 군의원 후보가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활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알아요. 이름이 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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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쌍자 후보. 어떻게 다 아세요? 네?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요번에 가서 보셨죠? 이번에 가서 봤죠. 근데 저 워낙 이제 전당대회 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워낙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을 바라보는 시각,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군비례 이상자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 이상자 의원도 조금은 싸가지가 없는 편입니다. 아니 근데 발음이 잘 안 돼. 이 상자가 아니라 쌍자. 이 상자는 이 박스란 얘기 아니야. 이 쌍자. 지금 새누리당 후보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지금 군수 후보가 9명인데 9명이요? 예, 새누리당 경선 후보가 5명, 무소속 3명, 야권의 저 1명인데 무소속 3명도 새누리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8분이 전현직 새누리당 어머, 어떡해. 당원으로 보면 어떡해. 맞고 유일하게 야권으로 왔던 제 혼자 그냥 8대1의 싸움인데 하늘이 주신 기회네. 아마 추석 전에 그 5분 중에 한 분으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이군현 의원도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누구하고 원수가 되기 싫은 가정들이라 함부로 낙점을 할 수 없는 가정이고 그리고 1등, 2등 여론조사 달리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 2분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선거법 때문에. 아니, 지금 사실은 이 고성 군수가 공석이 된 것도 선거법 위반 저질러서 그 공석이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서로 여론조사 1위를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이 그러고 있다고요? 예. 참나. 한 분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질신문까지 했고 또 한 분은 아마 조만간에 또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 어떤 이군현 의원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당선 무효형이 나와가지고 선거를 다시 치르면 그 당선 무효형을 후보를 낸 그 정당에서는 다시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네. 그걸 발표했죠. 그렇게 하겠다. 대표님이. 근데 뭐 지킬지는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쉽지 이제 경남에서 2군데입니다. 재보궐선거하는 곳이 우리 고성과 사천의 시의원. 그쪽 사천 시의원은 이제 저희 당 소속이었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했는데 이제 거기는 제가 좀 먼저 좀 나서가지고 그 사천은 우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까? 예, 예. 근데 고성은 새누리당 후보는 무조건 공천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참. 근데 하여튼 좋은 구도고요. 우리 백두현 후보. 예. 내 아들 이름하고 비슷하잖아요. 한 가지, a piece of advice. 한마디 충분한다면, 남의 당 그 집안 사정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든, 뭐, 구속이 되든,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간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내가 선택한 길이 혹시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내 길이 옳은 길이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시점이다. 남의 당을 신경 쓰지 마라. 전혀 좀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고 저도 좀 낙천적인 지금 너무 신경 스타일인데. 써. 아니야. 근데 이제 사실만 사회자가 얘기한 질문을 거지. 하니까 그렇지. 고성 사정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전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네. 왜 내려갔냐면은 사실 고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후보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뭐 아주 오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보면 좀 알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참 보기 드문 후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선 말소리나 이 얘기하는 톤이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어요? 네. 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그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이랑 이런 이제 슬로건이나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인사이트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 이 사람은 뭔가 있겠다. 1박 2일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겠다. 우리가 한번 도와줄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서울 와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중에서 원래 친하던 국회의원 중에 제일 친한 게 이 당에서 제일 친한 게 유은혜 의원이에요. 근데 제가 유은혜 의원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한테 딱 어디 고성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고성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백두현이 그 김기태 의원실에 있었잖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유은혜 의원을 아는데 그랬더니 그게 진짜 괜찮은 애예요. 유은혜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야. 되게 친했다며 둘이.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 얼굴 잘생겨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래래 한참. 아니 손혜원 홍보위원장님 있잖아. 저 말을 탑의돼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 의원실에서 한번 오셨어. 그러더니 딱 보더니 보기 드물게 얼굴이 좀 괜찮게 생겼다는 거야. 언제 그랬어? 너무 남발하는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거 사람들 들으면 뭐해. 근데 제가 정청래 의원실에서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어요. 예. 생긴 거는 그래도 TV 보던 거 그냥 보던 거보다는 사람이 낫다 싶었는데. 낫다 싶었는데. 제가 그 방에 지금까지 여러 국회의원들 방 다 가봤거든요. 예. 너무 특별해요. 이 보좌관들이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웃어요,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위원장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징계받고 굉장히 우울한 상태인데 그것이 밝은 거야. 어머, 애들이 오늘 너무 뭐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맞아요. 그 손혜원 위원장이 고성 내려가셔가지고 백두현 그 후보의 어떤 기획 홍보 이런 걸 보고 이거 아니다 바꿔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누가 그래? 내가 들었어요. 누가 그래? 저는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어머, 어디서 들었지? 제 정보력이 사람 팔방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도움을 예. 드릴 수 있는 거라면 네. 지금 이 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좀 객관적인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든지 어떤 사안이라든지 글이나 글씨나 이런 걸 볼 때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아니겠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또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용으로 이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자칫 너무 자기들 얘기 위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백 후보님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뭐 다 괜찮고 그런데 이 내용들이 꼭 백 후보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약하다 생각이 들어서 맞춤형 홍보. 네, 다 맞춰야 되는데 제가 바꿔드린 거 어때요? 저희 이제 고성에 있는 캠프에 있는 분들은 기대가 정말 컸었습니다. 근데 전혀 실망 안 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밖에 걸려있는 현수막부터, 그리고 명함에 밝고 어두움을 준 이런 건 지역에 있는 20대, 30대들의 명함을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다르니까 좀. 예. 그리고 이제 그걸 1탄으로 만들고 두 번째로는 글씨체를 좀 크게 하고 제 얼굴을 좀 크게 한 또 두 번째 명함은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있고 해서 너무 좋았고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군수 되시면 갚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아니 근데 슬로건이 뭐예요? 슬로건이. 고성 명함에다 뭐 파고 고성. 바꾸봅시다. 고성? 바꿉시다. 예. 고성. 컴마. 고성 큰 소리 칩시다. 이거네. 아니, 고성.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고성. 바꿉시다. 이제 백두현 후보를 당선시켜서 큰 소리 한번 쳐봅시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뜻인데, 네. 고성 군수 바꿔봅시다. 고성도 바꿔봅시다. 두 가지예요. 그렇죠. 이제 고성이 이렇게 보면 출마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성 군수가 지방선거 20년 동안 세 사람의 고성 군수가 있었었는데 전부 다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고성 군정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고성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자력으로 이제 해생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이게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그 누가 할 수 있냐? 그건 백두현 말고는 없다. 두 번째로 보면 고성군은 이미 새누리당 군수와 그 주변 사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고성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한번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려고 하면은 그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모든 아까 9명 중에 후보 중에 8분은 전현직 새누리. 유일하게 저만 그래서 능력 있고 중앙에 인맥 있고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서도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없는
저만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출마의 논리였던 거였습니다. 지금 고성군 인구가 5만 명 좀 넘는 것 같은데요. 5만 6천. 5만 6천 명. 예. 한때는 10만 명을 넘긴 적도 있었다면서요. 이제 13만, 14만 이 정도도 됐었습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반의 반토막 나버렸는데. 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다른 지역으로 간 겁니까? 이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고성은 이제 일자리가 거의 좀 없는 편입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 가는 사람 외에는 부산이든 대도시로 다 빠져가 버립니다. 먹고 살만한 게 없는 거죠. 노령 인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겠네요. 그죠. 이제 60세 이상이 거의 한 60% 70% 돼버리니까 젊은 층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고 다른 면단에 가면은 6시 7시 저녁 넘어가면 불이 꺼져버리는 그래도 참 많습니다. 고성읍 조그마한 지역만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상권이 없습니다. 전 군수들이 토목공사 많이 했다면서요. 이제 전부 다 이제 군수들이 공약이 도농복합형 인구 10만 건설 모든 군수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단 한 명의 인구도 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본인이 예. 되면은 바꿀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손혜원 홍보위원장님도 제가 잘 모시고 하는 것이 고성은 인구가 증가돼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고성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성은 옛날에는 강원도 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지역에서 물건을 시키면 이 화물이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죠. 고성은 공룡의 고성입니다. 1억 년 전에 공룡의 보금자리가 고성이었고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맞습니다. 산업지라고. 맞습니다. 쌍조감이 그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똑같은 지역에서 두 번의 성전을 거뒀던 당포 대첩이 고성에 있고 운흥사, 문수암, 옥천사, 고찰들이 옛 고찰들이 있고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정말 좋습니다. 농수, 축산물. 예를 들어 여기 정청래 의원이 금산인데 금산 인삼이 좋지만 고성의 꽃배 인삼도 임금에게 진상했던 곳이고 여름에는 하모 그리고 한우부터 먹거리부터 인재도 많은 정말로 좋고 멋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통영과 통합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예. 어쩜 저런 곳을 이렇게 버려뒀는지. 보면은 이제 고성은 좀 특색이 있는 주변의 도시에 갇혀 있지만은 주변의 도시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특색 있는 형태로 변화 발전해 나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군수들이 토목사업 중심으로 일을 처해 나가고 고성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예. 저만이 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당에서 20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발전을 안 시켜도 그렇죠. 계속 당선시키는 거예요. 뭐 또 발전이 안 돼. 뽑아주는데 뭐. 그렇죠. 맞아. 그래서 태풍이 한번 불어야 돼요. 고성에서. 바다에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다를 뒤집어 놓거든요. 그럼 프랭크톤. 프랭크 나오는 시나트라가 아니라 프랭크톤. 이게 올라와. 그러면 그게 고기 물고기가 먹이야. 고기들이 몰려들어. 그래서 고성을 태풍을 한번 쳐가지고 고성을 뒤집어 놔야 돼. 네. 그 사람이 백두현이다. 그리고 백두현은 진짜 공약을 지켜요. 왜냐? 인구 한 명도 안 늘었어 지금까지. 맞죠? 맞습니다. 네. 백두현은 가능해. 젊어. 늦둥이 하나 날 수 있어요. 아이씨. 진짜. 한 명은 늘릴 수 있어. 보면은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선거 전에는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했다가 되고 나면 다 그놈이 된다는 이야기를 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죠. 왜 그놈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군수가 되면 거짓말한다. 지 이성만 챙긴다. 지 주변 사람만 챙긴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어르신들이 1번만 달면 무조건 찍어주니까 국민들을 안 무서워하는 거죠. 그치. 고성 군수가 되면은 대부분 정치꾼이 돼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고성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생각 안 합니다. 또 돼야 되는데 되려고 하면 누구한테 잘 보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면 표는 국민들이 줬지만은 국민들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공천 준 존경하는 위원장님한테만 잘하면 그렇죠. 네. 또 당선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성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한번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 결국은 바꾸려면 이제 예산 같은 것도 많이 내려와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예산은 여야를 협상해서 하는 것이겠죠. 예, 예. 한데 예. 만약에 예. 경상도 지역에서 뭐 예. 김해시장도 있습니다만, 예. 뭐 유의한 이 고성군수가 새정치민주당 후보면은 예. 야당에서 여기 엄청 신경 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백두현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제 김해 시장 김명곤 시장이 이제 영남에서는 야권 유일한 이제 시장인 거죠. 네. 단체장인데 5년 임기 동안에 국가에서 지원받았던 예산이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3천 몇백억인데 그건 이제 고성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권에서 무슨 돈을 갖다 줄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우리 당에서 야권 단체장이 있는 김해에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야권에서 존재감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에서 단체장이 나타나게 되면 그건 엄청난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백두현이 고성군수가 된다. 그러면 야권 전체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야당은 길을 쓰고 여기를 잘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당은 여기를 잘해주지 않으면 모든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여권도 마찬가지로 일순 생각해야 된다. 당연하죠. 백두현이 당선되면 여기가 만약에 야당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부분이 모두가 브레이크 제동이 걸려요. 네. 그래서 여기를 1순위로 하고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이 얘기 하실 구조상. 때는 진짜 훌륭해. 네, 그렇죠. 예,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 아, 가끔. 얼마 전에 이제 영남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들이 저희 캠프에 다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영남 전체적으로 야권이 좀 힘든 지역인데 고성 군수 백두현이 당선되면 영남의 모든 시도당 위원장들이 고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모든 예산부터 이렇게 합의를 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살펴보기 전에 백두현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잠깐만 봅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권자들이 좀 알아야 되니까. 어떤 길을 걸었는지 저는 압니다. 가시밭길 걸어왔습니다. 미치겠어. 뭐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네. 당연하지. 거기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길은 가시밭길이다. 그렇지, 그건 뻔하지 뭐. 그러니까 그래도 얘기해보세요. 제일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맞아. 군수도 아니고 시장도 맞아, 아닌데 정치하는 사람. 맞아. 맞습니다. 너무 답답하지. 제일 안 됐어. 그렇죠. 이제 집에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건달, 정치 백수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애들 보고 건달 백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막 정당인 저는 네, 이렇게 정당인. 하는데 이제 작은 아들이 18살 때 주민등록증을 하러 이제 읍사무소에 한번 갔죠. 거기에 이제 적는 난에 세대주란이 있더랍니다. 거기에 아무런 고민 안 하고 엄마 이름을 딱 적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들, 야, 세대주는 아버지 아이가 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집에서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도 엄마. 그리고 집도 엄마 앞으로 되어 있고.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제일 우리 집에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엄마인데 당연히 세대주가 엄마인 줄 알았답니다. 야, 그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쭉. 그런데 이제 하나 좀 보람이 있었던 건 제가 이제 95년도 이제 김건태 선배님이 새정치국민회에 입당할 때 장랑 멤버로 제가 들어갔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정당.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97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조직이었던 연청, 제가 통영고성 조직책도 하고 했었으니까 참 깝깝했죠. 연청 나도 했었는데. 그랬구나. 이제 2004년도 열린 우리당을 직접 제가 고성에서 만들었고, 2006년도 고성 군수로도 출마했던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었는데. 네. 그 지금 보니까 예. 김건태 의원하고 이제 인연을 계기로 정치권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 김건태 의원, 김건태 복지부 장관 특별 보좌관도 하셨고, 예. 지금은 또 김건태 재단 운영위원장. 예. 친 김건태계인데. GT계라고. 친 GT계. 근데 친노라고 불리는 내가 지지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제 아들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제 같은 성격이 참 출시하기가 참 어려운 게 제가 전에는 김두관 지사하고도 참 친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 했던 분들과도 친했는데 2007년도에는 제가 손학규 대표 경선 경남 책임자도 맡고 했었습니다. 그럼 친손학교. 보면 신선. 그래서 갖다 붙여. 우스운 나는 게 정동영. 그러니까. 이게 친정동경계. 정치라는 게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개파 보스가 잘 되면 나도 출세할 수 있다. 이게 정치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못 맞춰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좀 바꿨습니다. 제가 모셨던 좋아했던 분들이
자기 욕심이 우선시 되면 저는 언제든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출세를 못하는 이런 버림받은 가정이 게 아니고 있는데 버렸어요? 버렸죠. 제가. 아,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구나. 저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제가 뭐 주는 뭐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항상 마음은 부자고 제가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자존심,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 보고는 야, 너 보스나 좋아하는 사람이 좀 잘못하더라도 그거 좀 붙어 있어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러시면 안 이렇게를 되지. 말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을 하고 안 있는 되죠. 거죠. 제가 안 어디 되지. 사진을 보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마을 가서 참배하고 예. 권양수 여사 만나고 예.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우리는 계속 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으로서 예. 현재 당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제가 그 TV를 안 봅니다. 고성 지역이 보면 새누리당이 여론조사하면 50% 이상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운동 때마다 다니다 보면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욕도 좀 듣는 편인데 예전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제가 도당위원장을 할 때 그때 사무총장 하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당 내에서 좀 잘못한 부분을 영남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제가 총대를 메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언론을 내니까 원내대표가 기분이 나빴고 사무총장이 지시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턱 말을 이렇게 놓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아마 그분이 재선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저도 말을 까버렸습니다. 아니, 당신 사무총장은 시도당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건데 당신 사무총장 되고 난 뒤 나한테 경남의 살림살이 괜찮냐 물어나 봤나. 근데 왜 말을 까는데. 제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밝기가 좀 그립니다. 몇 년도였나요? 누군지 막 나오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대표들이 이제 시도당이나 지역을 한 번씩 민심 탐방 오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도당위원장을 했었을 때인데 아마 그때 당대표가 두 번, 세 번 일정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세 번째 만에 왔었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올려줬는데 제가 좀 늦게 갔는데 그 지역의 시의원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위원장님, 울고 싶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약속도 취소했다가 그리고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왔더랍니다. 그래 제가 그 당대표 옆에 갔습니다. 도당위원장이. 대표님이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고 당비다. 그런데 지역의 민원도 그렇게 정리하고 내려오지 않으면서 말 오시냐. 다음부터는 오시지 마라. 우리 경남 사람들은 그런 대표 바라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제가 어떻게 출세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두현 후보가 얘기한 거는요. 제가 늘상 주장하는 피드백이 없는 정당. 네, 그런 정당입니다. 토론도 없고. 토론도 없고. 그리고 히스토리를 기록하는 역사관도 없어요. 그래서 28 전당대회 때 주장했어요. 피드백이 있는 정당,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정당, 그리고 떴다방 정당 이거 하지 말자. 대표만 맡기고 다 바뀌어. 근데 그렇게 막 백두현 위원장 잘했어. 그렇게 막 대거리하고 이런 분인데 이번에는 공천 받았네요.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미치겠어. 역설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이 잘 돌아가고 내년 총선도 승산이 있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면 아마 저는 출마 안 했을 겁니다. 실제로 어려운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싸우는 것. 그래서 정말로 내년 총선에서 이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장렬하게 싸울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그래서 출마한 거고 아직 공천장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당이 출마하라 해놔놓고 절차를 밟지 않는 뭐 피드백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문제 있는 정당이에요. 예, 이게 참 그러지 그리고 마세요. 어려운 지역에 좀 출마하면 조금 도움도 좀 주고 하면 될 건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뭐 네. 대표부터 해서 위원장님도 막 내려가시고 그럼요. 도와주고 있는데 왜 제가 도움이 이따가 없다고. 조용히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예.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고성에서 우리 당의 군수가 하나 나오면은 이 총선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패배주의 좀 걷어내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0.1%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된다는 생각만 해도 어려운데 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냔 말이죠. 이 시대 저는 참 역술인. 전 저기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 4층인가? 4층. 4층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건 이거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데 들어간 순간, 된다. 사무실에서 자봉하는 그 여성 동지들, 분위기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되겠네. 눈빛이 다릅니까? 분위기가 있잖아요. 양기가 가득해. 그리고 햇볕이 쫙 비쳐오는데 서광이 비치더라고. 그 방에 그 네. 보좌관들이 하던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잖아요. 분위기 딱 좋잖아요. 근데 이상해. 그리고 마지막에 확신을 했어. 제가 나오는데 의원님 잠깐만요. 저희 팬이거든요. 사진 좀 같이 찍죠. 그 순간 당선이다 이거. 니들이 나를 알아보면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기쁘게 해주는구나. 그럼 이건 당선이다. 근데 제가 듣기로 예. 다른 번하고 달리 이번에 분위기가 좀 다르다. 다른 때 선거. 맞습니다. 이제 2006년도 제가 출마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는 괜찮은데 저번 저에 대한 평가가 당이 마음에 안 든다. 떨어지고 난 뒤에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 친구 군수는 충분히 해먹겠네. 이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쭉 다녀보면 군수 후보 9명 중에 가장 능력 있다. 당신이 시원시원하게 군수는 제일 잘하겠다라는 것까지는 합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중앙당이 조금만 좀 이렇게 질서가 좀 이렇게 재편되고 하면 조금만 뒷받침만 되면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희망까지 보이고 그리고 저희 캠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번을 드러내놓고 선거운동 하기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싸움은 의외로 해볼 만한 싸움이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싸움입니다. 제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 시대 역할로서. 이 시대의 참 정리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지난번에는 아는 괜찮은데 당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였어요. 이번에는 당과 관계없이 아가 괜찮기 때문에 된다. 이런 분위기고 실제로 농민회장 정말 잘하시네. 농민회장님 있잖아요. 제가 만났어요. 그분은 원래 진보당 계열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죠. 진보개혁적. 네. 근데 그분이 딱 오셨어. 식사하는데 딱 오셔가지고 딱 보는 데 있잖아요. 그 애정어린 눈빛. 야 이번에 확실하게 밀어줄게.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과 관계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2번을 내세우고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워요. 물론 2번 후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당과 관계없이 그 안은 된다. 이런 분위기 들어요. 근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을 저렇게 잘하시는데 왜 출세를 못했나 싶은데. 저 말입니까? 그럼요. 제 옆에 있다 보니까 아니 바로 뭐 감염이 됐어. 스스로가 아는 괜찮은데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군수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랑 이렇게 잘하는데 왜 출세를 못했을까? 이게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PR한다라는 것이 좀 어색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충분히 PR을 할 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게 자랑이라 생각을 안 하죠. 원래 사실이지. PR이라는 것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근데 오늘 뭐 이게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근데 절대로 얘기 안 하네. 다 피하고 알릴 거만 알리네. PR 잘하네. 보니까 프로필 보니까 초중고를 전부 고성에서 나오셨네요. 예. 그러면 좀 고성에 대한 사랑이랄까 특별할 것 같아요. 태어나기도 이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예, 지금 보면 9명 후보들 중에 이제 유일하게 초중고를 이제 읍에서 고성에서 나온 사람이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고 8분이 대부분 명단위 출신들이고 그렇습니다. 저만 이제 고성초등, 고성중학교, 철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철성고등학교는 이제 옛날 고성 지명이 철성이었습니다. 초중고 전체를 저는 이제 거의 반장을 다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학도후국단 연대장과 이제 학생회장을 제가 그때 했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전학 갔나 보네. 이제
초등학교 때도 직접 투표를 하면 대부분 여성들 표가 좀 많았습니다. 반나경했었는데. 전염 확실히 되는 것 같긴 해요. 고3 때 이제 학생회장 선거가 참 에피소드가 있었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좀 잘 나간다라는 사람들이 학생회장도 자기 친한 사람을 이렇게 미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 때도 좀 그랬었는데 제가 좀 잘 못 나갔다는 건 절대 아니고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온 거죠. 두현아, 아니 저 아들 학교에 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학생회장까지 그러는데 네가 좀 총대 좀 매주라. 니는 그런 스타일 아이가. 그래서 선거 이틀 전에 출마해가 제가 또 학생회장도 됐던 거죠. 아마 그걸 보면 그게 이제 잘 나가는 소수의 기득권과 다수의 침묵하는 군중들을 제가 대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뭘 또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성사랑회라는 단체도 좀 만들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고성은 돈이 좀 있고 하면 유학을 보내버립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역의 중학교를 다니면 중3 때 마산이나 진주나 연합고사를 쳐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은 서울이나 연고대나 또 다른 건국대든 동국대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번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고성에 많습니다. 대부분 좋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 친구들 중에 어느 누가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돈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지역의 좀 주류 중심이 돼야 고성이 올바르게 변화 발전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떼거리,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고성사랑회를 직접 제안하고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깐 쉬었다가요. 백두현 후보가 고성고수가 되면 어떻게 고성을 바꿀지 구체적인 공약 한번. 제가 바꿀 건데. 그렇다, 그죠?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두현 후보 공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가장 중점적인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내가 구수가 되면 요거는 확실하게 하겠다. 얼마 전에 장날에 인사하러 갔는데 장에 계신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나 물어봅니다. 군수가 되면 뭐 할 건데. 네.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이 아줌마가 나한테 표를 줄까. 그래 저는 문화와 복지 이야기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이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는데 무슨 문화와 복지냐. 예, 그래 놓고 보면 제가 처음으로 좀 첫 공약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선해양산업, 조선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경제 활성화시키겠다. 고성군민들 행복하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 뜬구름 같고. 예. 직접적으로 뭔가 탁 파고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잘 살게 할게요. 어떻게 잘 살게 할 건데? 내가 돈 많이 따올게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재래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이 좀 힘들어졌는데. 그 고성군 재래시장 내에서도 외부 상인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간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는 저도 그런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럼 아줌마가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든가. 근데 지금 방금 해양 조선 말씀하셨는데 조선 특구를 맨 처음에 제안하셨다고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군수도 아닌데. 2006년도에 이제 조선산업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공약을 제가 내세웠죠. 그때 후보가 5명인데 조선산업특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후보들이 모를 때 제가 내세웠던 이유가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운영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에 특색이 있는 특구 지정 신청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공약을 내세웠고 떨어지고 난 뒤에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줬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군수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조선 특구가 지금 부실화됐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제 1차적으로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조선 산업이 불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3대 메이저 빚을 8조 정도 이렇게 지었던 게 우리가 보면 조선 산업과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조선 산업 선박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납니다. 그런데 해양 플랜트 사업은 약한 거죠. 설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워낙 변화무쌍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강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업이 불황이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 사업을 우리가 수주를 하면서 설계, 제작, 조달하는 것까지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4척의 배를 수주를 했는데 한 척당 설계가 안 되니까 견적이 안 나오고
견적이 안 나오다 보니 공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한 척당 2,500억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네 척이 1조의 적자를. 언제예요, 그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들 신문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3대 메이저가 그렇게 수주해가지고 적자 본 게 8조. 그게 삼성, 현대, 대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조선해양산업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예, 계시고 예, 예. 조선특구도 해야 된다고 맨 처음에 주장하셨고 맞습니다. 예.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겁니까? 지금 이렇게 부실화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지역 고성만 놓고 보면. 그래, 고성만 놓고. 예. 3호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부산은행이 주 채권은행이 되면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과정,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SPP는 통영고성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떠나게끔 되어 있고. SPP가 뭐예요? 이제 조선소 이름이에요. SPP. 예. 그리고 이제 고성이 참 우스운 게 고성중공업 옛날에 천혜지라는 조선업체가 있었는데 우리 세월호. 네. 세월호와 관련된 천혜지라는 고성중공업이 있었었는데 그 세월호 여파 때문에 그 고성중공업도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력업체 플러스 컨소시엄 형성해 가지고 새로운 임자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삼강 M&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고정식이 아닌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좀 잘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메이저만 살리고 중소형 조선소들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형 조선소들은 허리입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메이저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당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금융권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알지 발급 이런 과정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지는 또 뭐예요? 알지. 이제 보정이죠. 예를 들어 이제 선주회사가 그 업체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그 계약금을 받은 업체가 과연 이것을 다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보증을 금융권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일하게 고성 군수가 되면 예. 중앙당하고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으니까 예. 힘이 있으니까 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양산업대책위원회가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장이 김관영 공동위원장과 제가 공동위원장입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중에 최고위원회나 아니면 조선해양대책위원회가 조선산업특구 지역에 직접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 안정화 방안을 또 찾아낼 겁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이따가 좀 예. 이제 끝나고 나서 예.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거 말고 저는 그때 이제 한번 이 고성 갔을 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선거 고성에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야 비밀 아니야. 이거는 그럼 고성밖에 없어. 공개하세요. 아니 네.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셔야 돼. 예. 그 고성에 공룡의 발자국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야구단 중에서 공룡 있죠.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 전지훈련장을 예. 고성으로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그렇게만 된다면 어머 저는 너무 좋은 게 거기에 사회인 야구 대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리틀 야구 예, 대회도 예, 할 수 예. 있고 예. 애들도 이렇게 방학 때 같은 데 와서 이 야구단 소년 야구들 유소년 야구 지원도 할 수 있고 그걸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예, 예. 이 작가가 여기서 공개 선언할 게 하나 있어요. 네. 고성 군수가 되면 EJ 네. 공개 녹화 방송을 고성군청에서 하겠다. 아 그게 뭐 재밌겠어? 그래, 아니야 야구단은 해야 돼요. 야구단 말 해도 좋을 되지 수도 않아요? 있어. 아니야 야구 진짜 말 되지 않아. 우리 둘이 다 야구. 팟캐스트계 둘이 다 야구. 예, 예. 마이클 잭슨 이 작가. 아니 제가 예. 고성 군수 되시면 예. 제가 한 3, 4천 명은 동원할 수 있습니다. 3, 4천 명. 네. 그거 일단 이제 콘서트 한번 합시다. 네. 콘서트인데 네. 그 바닷가에 내일 가서 보실 거예요. 네.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날 자꾸 고성에 데려가는 아니 거야? 아니야 가서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야. 군함이 한 대가 서 있어요 그냥 서 있는데 그 군함이 어마어마한 군함인데 걔를 딱 거기다 묶어버리고 저는 거기다가 밑에 그 선실이 쭉 있잖아요. 결혼식 같은 거 2박 3일 파티 같은 거 그거 빌려주고 하면 끝내주겠어요. 선상 파티? 선상 파티. 그럼 거기서 예. 먹고 자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우드스탁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곳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 안 해요? 지금? 안 해. 뭐 알아야지. 이제 하지. 제가 이제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해군 대역함 699호인가 그랬는데 너무 이제 멋있어요. 이게 우스운 게 바다에 있으면 소유권이 해군이 가지고 있고
육지에 있으면 고성군이 소유권을 갖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비가 1년에 3,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뭐 아무런 활용을 안 하고 있었어. 그때 이제 손혜원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던 것이. 그게 패선이에요, 패선? 패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다 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에 3,500만 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위원장님과 의논했다시피 거기에 선상 파티, 선상 결혼식 그리고 그걸 좀 고쳐가지고 그게 숙박이 할 수 있는 현실이 이렇게 만들어내면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광객 고민도 유치. 해봅니다. 기가 막혀요. 거기가 이제 당항포죠. 당항포. 당항포라는 건 이제 당항포 대첩. 유일하게 한 지역에서 외선 57척을 격파시켰던 이순신 장군이. 예, 이순신 장군 당항포 대첩. 거기에 지금 정박돼 있어요? 거기 정박돼 있어요. 해수욕장도 그 근처 혹시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해수욕장은 그쪽에는 없고 갇힌 바다야. 이제 당항포가 폐쇄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호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재난체험시설장을 만들면 온갖 재난을 경험해보는 재난체험시설장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고성은 이제 그 자벌드나 이제 진로 체험에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육의 문제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내 적성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진로 체험장도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필요하죠. 저는 가서 보고 기가 막힌 게 예. 요트 그 면허를 따는 곳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장. 그럼 그 안에서 요트 연습을 실컷 하고 일주일만 묵고 요트 예, 훈련을 하면 면허증을 따가면 아마 휴가 내 갖고 거기 와서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면허 시험장도 만들고 호수 같으니까 면허 시험 합격하고 나는데 일정 정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되는 거죠. 충분해요, 태풍이 그 자리도. 쳐도 그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 고요하구나. 예. 그러니까. 태풍이 치면 진해 있는 해군기지의 배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옵니다. 좋네요. 안전하니까. 너무 좋은 천혜의 곳이에요. 항구네, 지금 그러니까. 요트를 맞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거기서 아주 안전하게 요트를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그렇게 그걸 그런 많이 것들도. 활용을 좀. 그렇죠. 이제 가보시면 거기에다가 너무 이제 놀라요. 그쪽은 어린이 교통 안전공원도 좀 만들어내고 영어 학교도 만들어내면서 영남의 최대의 교육 체험 시설장을 같이 좀 만들어내면 되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 바로 옆에가 공룡 그 엑스포 열리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면은 근데 사실은요. 예. 공룡 그 고성이 너무 공룡 얘기를 많이 해서 고성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맞습니다. 공룡을 앞세우기에 고성은 너무나 놀라운 그 역사가 많은 곳입니다. 공룡만 내세우지 마라. 그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룡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잠룡으로서 아이, 또. 그 공룡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까? 공룡 명칭 중에 잠룡도 네. 있는 거라.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잠룡인지 잡룡인지. 발음을 잠룡이야, 잘못하면 발음을 잘못하면 저는 잠룡.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의 잠룡 이렇게. 그건 더 어울린다, 잠룡. 하여튼 제가 잡식입니다. 시정 잠룡. 정성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사가 좀 안타까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뒤에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이 66배나 급증했다. 2014년에는 286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반밖에 안 지났는데 18,979명이 급식비를 못 냈다. 미납액도 5,899만 원이었는데 올해 벌써 13억 9,005만 원이나 못 냈다. 예. 이거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저는 이제 우리 당의 애정도 있지만 지금 이제 하는 게 못마땅한 부분도 있는데 왜 홍준표가 동대문이 자기 지역구인데 우리 민병두 의원한테 져서 네. 이제 경남으로 내려오게 한 거죠. 그냥 국회의원 여기서 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민병두 의원이 문제네. 그 얘기를 좀. 왜 이겼어? 왜 이겼어? 이제 경남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창원으로 가야 됩니다. 창원에서 또 이래 정치를 하려고 하면 서울로 와야 되는데 아마 홍준표 지사는 계속 서울로 오기 위한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 무상급식을 네네. 중단시켰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몸값 띄우려고. 맞습니다. 그러면 시군 단위의 시장이나 군수나 의회는
이제 홍준표가 주는 예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승군만 놓고 보더라도 도에서 이렇게 주는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 빼버리면 200억. 200억 중에서도 국도비 매칭 사업 100억 빼버리면 한 100억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군수나 군의원들이 홍준표한테 꼼짝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라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이제 단체장이 되면 100억 그 이상은 국가에서 정부에 받아올 수 있는 거니 별 문제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군의원들이 동의를 하는 이유는 홍준표한테 잘못 보이면 다음에 공천을 못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을 듣고 있는 국회나 이 의회 없애버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아는데요. 실제로 그 경남도비로 그 경남도 교육청에 가는 게 18% 정도밖에 안 된대요. 무상급식. 근데 결국은 고육지책이지만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감사하겠다. 그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일단락을 지금 돼가고 있는 과정인데 또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예. 18% 지불 그 지원해 주는 거 이외의 것도 감사하겠다. 그게 약간 지금 문제가 생긴 그런 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백 후보가 군수가 되면 예. 원상 회복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상급식 계속 하겠다. 예. 그리고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겠다. 할 예, 수도 있어요. 예. 얼마든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고성군에서 나오는 걸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민들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역의 농수산물, 농수축산물들을 받아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역별로 산지 직송센터도 만들고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도 더 늘리고. 저는 백두현 후보가 지금 군수가 되면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게 당에서는 전략적 지원 그리고 전폭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당과 협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행복한 군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당의 이제 목표가 이제 출산하면 이제 그 아기는 주치의나 의료진들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산모는 15일 정도 출산 이제 산후조리를 하게끔 하고 영유아는 국가에서 보장해 주고 그리고 초중학교는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까지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당이 추진하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단체장이 되면 중앙당과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만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지역화폐 제도 도입하겠다. 예. 이건 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던 건데 지금 고성은 안 하고 있는 모양이죠. 강원도 하천이 성공한 사례인 것 같은데 고성군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외지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을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급여 중에 한 2% 3% 정도는 지역화폐로 주고 오케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2% 3% 정도는 월급을 지역화폐로 주는 과정.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돈이 돌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2, 3% 하지 말고 예. 5%까지 하세요. 네. 5%. 네. 돈 쓸 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예. 지역에서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열리는 지역인데 여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고성은 할 수 있으니까. 되기만 하세요. 여기는 뭐 너무나 놀라운 거 할 거기 수 있어요. 보니까 축제장 예. 입장권을 4,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2,000원을 다시 돌려줘. 뭘로 돌려주냐? 지역화폐로. 지역화폐로.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예. 2,000원은 예. 고성이 아니면 못 쓰는 거야. 맞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와서 예. 입장권 내고 나머지 예. 돌려봐 기분 좋게 돌려받았는데 예. 이거는 뭐 식당이든 어디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공룡 엑스포예요. 네. 이 3년에 한 번 하는 이 공룡 엑스포 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두가 다 그냥 없어져요. 마비돼 버려. 예. 맞습니다. 이거는 3년에 한 번 하면서 그리고 그 큰 단지를 쓰고 있으면서 근데 그 3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왔던 사람은 3년 뒤에 또 안 와. 1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은 이게 예. 이제 문제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은 군수만 되세요.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어린 아이들한테 공룡 캐릭터 공모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캠핑하면서 거기서 그 작업을 해서 같이 해서 전시하고 축제를 벌리는 거죠. 자기가 만든 그 디자인으로 티셔츠를 해서 입고
같이 참여하는 거죠. 야외 캠핑. 캠핑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룡에 관련되는 거를 이 초등학교 애들 한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캐릭터 한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엔 전문가들도 할 수 있어요. 공룡은 너무나 많은 캐릭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제가 가서 보고 거기 가서 보고 제가 네. 들으면서 너무 한심한 게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디즈니하고 둘리 얘기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캐릭터들이라는 게 정말 제가 디자이너로서 보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후지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둘리 얘기만 하고 공룡 이 디즈니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함께 즐기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예. 위원장님 있죠? 다 알겠고요. 한 가지 엄중 시정 조치 요구합니다. 군수만 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군수를 되게 할 테고요. 그리고 되고 나서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보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지역에 제가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일이 제 직업이잖아요. 예.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하는 거 이건 시티, 아니면 지역의 아이덴티티인데 고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조선은 고성 아니어도 돼요. 맞습니다. 예. 야구장도 고성 아니어도 되는데 야구장 NC 다이노스가 와야 되는 건 공룡하고 연결돼서 오는 거죠. 예, 예. 그럼 고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건 역사예요. 저는 통영 일하면서도 그 미륵산 이 케이블카 갖고 자랑하는 그 시장님 보면서 이순신을 자랑하세요. 왜 자꾸 케이블카 얘기하세요? 거기 도다리 쑥국 얘기하지 마시고 예. 이순신의 역사를 얘기하세요. 세병관을 얘기하시고 고성은요. 통영이 될 게 아니에요. 통영 17세기 역사라면 여기는 기원전이에요. 우리가 공룡 발자국 빼고 나서도 소가야가 언제입니까? 1세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고성이란 이름이 붙인 게 8세기예요. 그때부터 그 역사를 이 사람들이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성이 아니면 고자가 뭔지 아세요? 옛 고자에 나라 국자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견고함이 돼요. 오래된 역사의 견고함을 이름으로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제가 정리맨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요청이고 그렇죠. 역사적 필연이고 그렇죠. 그리고 꼭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운명을 백전이 타고났다. 근데 그 역사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쉬운 얘기가 그걸 이번에 선거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 역사가 돈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관광의 자원으로서 고성이 갖고 있는 역사는 주변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오래돼서 견고한 나라예요. 그렇죠. 이제 고성이 이제 여러 명칭이 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해상강국 고차국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고차국이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와 대등화 6세기 때 대등화 경쟁했던 해상강국 고차국이 원래 이제 고성의 이름입니다. 이 고차국이 가날했던 지역이 거제, 통영, 고성, 사천, 진주까지 가날했던 거죠. 그렇게 화려했고 영토도 넓었고 자존심도 강했던 고성이 어느 날 갑자기 통영과 통합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아까 이제 당황포도 말씀하셨는데 가보면 어른들 손잡고 걸어가는 아이들 치고 공룡티, 공룡모자, 공룡풍선 하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어이없는 거죠. 이게 공무원들만 탓을 내서는 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군수가 됐던 사람들이 능력 있고 똑똑한 공무원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공무원들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은 좀 숨겨주고 자기 조금 잘한 거는 크게 부풀릴 줄 아는 공무원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역의 제일 엘리트 집단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기가 빠지는 거죠. 자기들의 가치가 네. 뭔지를 맞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 이건 제가 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아까 우리 손 위원장님이 계속해서 고성에 대해서 극찬을 하시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 바다가 있는 것이고 예. 섬도 많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무인도도 있고 유인도도 예. 있고. 근데 보통 요즘에 남해 가면 여름에 휴양지로 예.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 그러거든요. 고성을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남해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곳이에요. 더 아까워요? 그 풍광이나 바다는 비슷한데 고성은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 경주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이전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경주라는 곳은 통일신라거든요. 그렇죠? 이런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예. 돼요. 고성은 정말 위대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성을 돕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성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군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다음 선거에 떨어지니까 자기 때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목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말로 고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못 찾아 나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군수가 되면 우리 손해 홍보위원장님 모시고 그 특색 있는 고성, 문화와 관광이 있는 고성. 3년을 저랑 복지가 계약을 있는 고성.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이게 가장 짧은 시간에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아트예요. 아트죠. 아트예요. 그리고 이제 복지에 관한 거 좀 여쭤보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예. 그리고 고성 군내 오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 100원 택시를 예. 실시하겠다. 예. 100원 택시? 예. 100원 택시 뭡니까 100원 택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복귀양 아산시장도 한번 고성에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오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이제 100원만 주면 택시 불러서 병원도 가고 마트도 오고 시장도 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군수가 되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100원이면 어쨌든 이제 군청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른 후보는 천원 택시라는 공약도 이런 데 세웠는데 이 천원 택시 같은 경우는 오지에 있는 사람을 이제 버스가 오는 곳까지 이렇게 모셔오는 가정. 뭐 이래 천원. 그리고 100원도 아마 그런 가정들인데 실제로 이제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대중교통이 다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야 되는 가정들도 있고 인구가 많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100원, 1000원을 줘서 버스가 타는 곳까지 아니면 목적지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가정은 필요하다. 뭐 그렇게 근데 생각하는 100원짜리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100원짜리 동전. 네. 구하기 어려워요, 요즘. 아, 100원은 그냥 상징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또 그거를 아, 그런가? 아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도 좋아하겠네요, 뭐 이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이 마냥 노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 택시 기사분들도 좋아지고 그렇죠. 어르신들은 편하게 자기 병원이나 볼일을 볼 수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복지는 한 번 시행한 것은 절대 해소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정책 기본이지 않습니까? 무상급식과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니까. 노인들한테 너무 계속적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공약을 보면 희망복지센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노인들한테 좀 많이 설명해 주면 예.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고령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군수가 되면 노인복지과도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 구농업기술센터에 희망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행정이나 복지가 원스톱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의 추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사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예. 군수가 되면 예. 인사 시스템을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 지방은 지방 토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힘이 워낙 세고 맞습니다. 또 고위직 군청에 다니고 있는 공무원들의 예. 느낌도 세단 말이죠. 예. 자기들끼리 예. 군수를 왕따 시켜버리고 자기들끼리 공작공작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백 인사 시스템 바꿀 의원은 겁니까? 인사를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인사성이 밝아. 아, 이거 겸손해. 진짜 짜증나. 겸손해. 일제 감정기 때 유머를 하고 있어. 아니, 다녀보니까 아주 인사성이 밝고 겸손해. 생긴 건 이렇게 산적처럼 생겼지만. 공무원 누가 누구 보고 노조에서 산적이야 진짜. 2006년도에 공무원 노조가 이제 군수부들에게 군수가 되면 인사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직접 적었었는데 저는 군수가 되면 첫 번째 정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제 선거 때 도움 줬던 지역의 기득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세 번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도와주는 내 집안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네 번째, 제 선거 때 도와줬던 공무원들 중심으로 인사하겠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 좋은 얘기네. 뭐냐면 고성군은 정당 공천을 주면 당선이 이렇게 바로 되는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존경하는 공천준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만 인사하면 다음 공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기득권들이 시키는 대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시끄럽습니다. 군청에 와서 막 떠듭니다. 네. 큰 소리 칩니다. 힘들거든. 세 번째,
집안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또 다음에 도와주죠. 네 번째, 줄선 공무원들 줘야 제가 좀 잘못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은폐를 하고 조금만 잘한 거 부풀려 줄 수 있는 거니까 이와 반대로 하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군수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저는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끊어내고 원칙 있게 공평하게 능력 맞춰서 능력 위주로 인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 공설운동장 지금 있죠. 예. 뭐 저도 지방 출신에 잘 아는데 예. 이 공설운동장이 전혀 활용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냥 뻔히 덩그러니 있어요. 맞습니다. 매년 돈은 까먹고 있고. 예. 이걸 좀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인구 5만밖에 안 되는데 공설운동장에서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용한 방안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넘는 원스톱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고성은 작은 영화관 하나 없습니다. 아. 문화예술회관 하나 없고 멀티플렉스는커녕 예, 소공연장 하나 없고 청소년 문화센터 하나 없습니다. 이 고성이 그렇습니다. 왜 문화가 있는 고성, 예술이 있는 고성인데도 없으니까. 불구하고 그걸 하면 재선하기 어렵다는 거죠. 거기 지금 우리 구공술 운동장에는 야구 연습장이 있는데 야구 연습장도 워낙 열악합니다. 맨 땅에 해야 되니까 네네. 비가 오면 연습을 못 합니다. 야구 연습장은 스포츠파크로 옮겨가고 그쪽에 저는 복합문화센터, 고성군 랜드마크인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소공원도 만들어서 휴식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공술 운동장에 만들어내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에서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군수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산 폭탄. 예.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가 말했었던. 예. 지금 그거 밀고 있는 거죠, 예산 폭탄.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표님이 이제 고성에 내려오시면 저희들이 조감도와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구공수로 농장에 문재인 대표님 모시고 가서 이러하게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제안 설명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당이 무조건 책임지는 것으로 요구할 거고 8월 30일 날 문재인 대표님 내려오셔서 고성은 우선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문제도 당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 가능하다. 예. 또 하나. 예. 아까 계속 인구가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애들도 그러면 이제 출산되는 애들도 없을 거, 별로 안 될 거고. 맞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조차도 제대로 된 병원이 없죠. 예.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고성은 이제 산부인과를 가려고 하면 이제 통영, 창원, 나가야 되는군요. 예, 진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없습니다. 예. 그 아동 양육수당도 고성군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그렇죠? 명품 보육도시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학생들,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없는 유일한 곳이 고성군입니다. 그리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곳이 함양과 고성군 두 군데만 있습니다. 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앞전 군수들이 명품 보육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선거 전에만 떠들었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산부인과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경제성이 안 맞다라는 네. 거죠. 애가 많이 안 나오니. 안 맞습니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과 고성군이 협약을 좀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출산하려고 하시는 분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서 협약을 맺고 점차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나중에는 지역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당장에 군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예산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린 거 이외에 혹시 또 공약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 생활에 오면서 나름대로의 제 이제 좌우명이 별로 없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제 좌우명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제 삶의 신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군수가 되면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고성군을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의 기득권과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특히 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의회가 머슴이 아닌 상전으로 군림한다라면 의회와도 저는 싸워야 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군수가 저는 돼보고 싶습니다. 네. 그 2006년에 출마하시기 이번 두 번째죠. 예. 두 번째인데 10여 년을 고성을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뛰신 분인데 기회를 한번 꼭 줬으면 우리 고성 군민들이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우리 저 정청래 의원과 우리 손 원장 같이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들어보겠습니다. 꼭 밀어달라라든가 뭐 아무 얘기도 좋습니다. 저는 고성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네. 반드시 이분이 군수가 되게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고성으로 옮기세요. 그거는 그건 뭐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네. 고성이 자력으로 살아나게끔 하는 것을 예.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50평생 살면서 색다른 경험, 네. 최초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도 잘 지낼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오늘 했습니다. 네. 고성에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의 군수들 뽑아줬더니 야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백두현 후보가 실현해줬으면 좋겠고 고성 국민이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놀라운 경험, 색다른 경험 백두현 후보로부터 시작합시다. 금방 고맙습니다. 저렇게. 그 사실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바빠서 제가 몇 번 그 두 분만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방송이 재미도 없을 수 있으니까 좀 참여해달라고 몇 번 요청했는데 바빠서 했는데 결국은 나오셨어요. 친구 도와준다고. 예, 예. 네. 그러니까 마음에 따뜻한 게 있는 사람이야. 있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 시간이 있어서 나온 거야. 나 지난번에 EJ 보고 들으면서 밤 새벽 3시 반까지 들으면서 네. 나 울며 웃으며 난 세상에 그렇게 웃기는 거 처음 봐. 근데 저는 그 미 대사관자에 그 사과 폭탄 들고 들어가신 분이 이분인지 몰랐어요. 저기 잠깐 여기서 끊고 네. 갑자기 생각났어. 백두현 삼행시로 끝내자고. 네, 하세요. 읽어주세요. 백일기도 하는 심정으로 두 손 모아 현재 백두현 군수의 백두현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재미없다. 다시 한번 해볼까? 됐어. 다시 한번 해볼까? 저도 이거는 끊어. 이거는. 그만하고. 자, 다시 삼행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물어봐 주세요. 요걸로 해주세요. 자, 백. 백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두 손 모아 현재 고성을 바꾸겠습니다. 백두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가 적게는 100만, 많게는 예. 한 300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명, 두 명 퍼뜨리면 엄청난 거니까 그분들에게 좀 부탁도 좋고. 예. 네. 지금 이분들이 고향 내려가시면서 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 또 친구나 친지들 고성에 사는 분들한테 지금 막 전화 돌려가지고 백두현 좀 믿어줘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제가 고성 군수가 되면 고성군을 바꾸겠습니다. 하동, 남해,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통영 그대로 가지 마시고 고성에 꼭 들러주십시오. 그리고 1박 해 주십시오. 고성에 오시면 모든 분들이 고성의 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성을 멋지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꼭 고성을 들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정청래도 고성에 가겠습니다. 우리 선거 날이 며칠입니까? 중요하니까.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 예. 10월 28일은 고성이 바뀌는 날로. 백두현으로 바뀌는 날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전화 통화 또 친지분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서 백두현 한번 믿어봐라 라고 좀 전